파키스탄은 이슬람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역사적인 계기가 된 큰 사건이 바로 카슈미르인 거예요. 우리의 무슬림 형제들이 인도에 강제로 점령당한 땅에서 탄압받고 있다. 이 사람들 해방시켜야 된다. 파키스탄의 안정성 자체가 떨어지는 나라에서 이슬람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고 카슈미르를 포기할 수 없어요. 시간 지나면 인도가 카슈미르에서 이기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요. 그러면 파키스탄 내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디는 날새기로 고민을 했겠죠. 모든 참모들과 함께.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파키스탄도 쉽게 물러나기 어려운. 네, 강성룡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랜만에 찾아봤는데요. 2025년 4월 22일에 인도령 카슈미르 파헬감 근처에서 무장 괴한들이 26명의 민간인 관광객을 살해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 예, 맞습니다. 예, 두 나라가 핵전쟁 날 뻔했어요. 핵전쟁 난다고. 네. 그래서 이후에 인도는 이제 파키스탄 본토 내 많은 지점에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써 인도 파키스탄 양국이 핵전쟁 직전에 이르는 아주 극심한 무력 충돌의 상황을 겪었는데요. 오늘은 역시 서울대 남아시아 센터 센터장이신 강성룡 교수님 모시고 미국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도달한 휴전과 휴전의 내막 그리고 남아시아 정세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 그리고 추측성 보도들 이런 것도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교수님이 좀 간단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진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큰 틀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4월 22일에 테러가 일어났고 한참 동안 고민하던 인도가 1차 공격을 감행했고 1차 공격이 사실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실패를 하고 2차 공격이 이루어졌고 그때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결국에는 2차 공격을 통해서 인도는 군사작전에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 그것이 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성공했고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인도 입장에서 보면 인도 입장에서 인도가 먼저 당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때 있었던 일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아주 멀리는 예. 이번 일을 계기로 인도의 차기 대권 구도까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모디까지 그게 영향을 줘요. 예, 연결이 돼 있는 대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설명은 아마 뒤로 좀 미뤄질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있었던 사건을 설명을 드릴게요. 4월 22일에 그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 파할감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 근처에 바이사란이라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이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경치가 좋아서 이 계곡을 부르는 별명이 미니 스위스예요. 미니 스위스. 정말 예. 스위스 같아요. 예, 정확히 스위스 여기가 같죠. 인도라고요? 예. 카슈미르는 이렇게 관광 자원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무장 괴한들이 와서 관광객들을 덮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분리를 하고 남자들에게는 종교를 물은 다음에 확인을 했어요. 이슬람 신자인지 아닌지. 무슬림이면 통과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근접 사격으로 사살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A4 카빈이나 AK47을 해서 무슬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 기도문이 있어요. 그거 읽어보라고. 그 남아시아에서 외우는 기도문이에요. 꾸란에 나오는 건 아니고 껄마라고 그러는데 이 껄마를 외워라. 6개 시켜보고 외우는 것 같은데 못 믿어오면 바지를 내리게 해가지고 할례를 했는지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무슬림은 하죠 할례를. 예, 남아시아에서 일반적으로 할례를 합니다. 그걸 키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의도적으로 너무나 종교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민간인을 살상했다는 게 분명한 테러를 한 거예요. 그 테러 단체는 어디 소속이고 무슬림이에요? 예, 그 테러 단체를 객관적으로 확증할 증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거는 이제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 중에 네팔인이 한 명이 있고 한 명은 현지인 마부였어요. 말을 타고 관광을 다니니까 관광객 상대로 영업을 하는, 그 외에는 다 관광객이었는데, 첫째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관광객이라고 신문에서 읽지만 네. 인도 관광은 80~90%는 순례객입니다. 아, 성지순례.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관광객들은 그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아마르나트에 있는 쉬바링가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례지죠. 그곳을 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코드에는 이 사람들은 놀러간 관광객이라기보다는 순례 간 사람들이다라는 코드가 또 전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정서적인 면을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언론 보도인데요. 여기에 사진이 2장이 겹쳐 있는데 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예.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네. 비나이 나루알이라는 해군 장교였어요. 이 장교가 신혼여행을 스위스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스위스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미니 스위스로 간 겁니다. 아까 본 아이고. 사진에. 예. 그래서 그 옆에 앉아 있는 여성분이 초점이 없죠. 그러니까 신혼여행에서 남편을 잃은 거예요. 아이고. 이 보도를 봤을 때 사람들의 정서가 이제 아이고. 가슴에 오시죠. 이 남자분이 이미 죽은 걸 알고 앰뷸런스에 태워서 옮겼던 사람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이 부인한테 당신 남편 죽었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이 보도를 대할 때 사람들의 정서적인 분노, 어떤 코드로 분노를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관광객이 살해당한 거네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관광객이라고 하지만 결국 베이스에는 이제 종교적인 종교가 분쟁이 깔려 그렇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굉장히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카슈미르에서 기존의 테러라는 건 뭐 보도도 안 될 만큼 상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항상 군인, 경찰 같은 인도 쪽 무장 세력에 대한 테러였어요. 수가 많은 경우도 있었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테러라고 하면 카슈미르 사람인데 인도 쪽에 붙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테러였는데 이번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적으로 다른 테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이사란 계곡을 선택한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는 군경이 상주하지 않습니다. 군경이 상주한 곳에서 여기까지 출동하기에 시간이 걸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숲이 근처에 있으니까 도주하기도 아주 편하죠. 그래서 사건이 나고 나서는 자, 미국에 있는 위성 지도 서비스 업체에 카슈미르 지역의 고해상도 위성 자료를 파키스탄 업체가 집중적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죠.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죠. 비나이 나루알 해군 장교의 장례식입니다. 그 위에 이제 엎드려서 울고 있는 미망인을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정서적으로 어떤 코드가 이제 인도를 지배했을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정서적인 이야기를 제가 오늘은 많이 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정서가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국민 감정이니까 그게. 예. 그리고 나면 그게 정치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파키스탄의 정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네. 파키스탄의 반응도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22일 날 예. 사건이 터졌는데 아까 물으셨잖아요. 네. 아니 누가 한 겁니까?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나선 조직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자기가 예. 했다. 그게 저항전선이라는 조직이었어요. 저항전선. 예. 그런데 이제 저항전선이라는 조직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라슈카르-에 타이바라는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지하디스트, 그러니까 무슬림 무장단체의 산하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라슈카르-에 타이바는 실제로 파키스탄 내에
거점도 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파키스탄에서 활동한 역사들이 있어요. 85년 6년 이때 만들어졌거든요. 라시카르의 타이바를 만들 때 펀딩을 제공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빈라덴입니다. 왜? 소련을 상대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예. 그때 만들어진 무장 조직 여러 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시카르의 타이바에서는 아니 저항 전선은 우리랑 별 상관이 없고 사실 카슈미르 안에서 생긴 인도 문제지 우리를 끼워 넣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데 또 일이 복잡해진 게 저항 전선이 며칠 있다가 다시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 소행이 아니다. 했다고 했다가 예, 취소했어요. 뭐가 진실인가요? 이제 저항전선에 당연히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한 거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인도 정보부가 우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우리 이름으로 했다고 발표가 나간 건데 지금 우리가 조직에 확인해 보니 아니어서 발표하는 거다. 따라서 이거는 인도 정보부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발표를 한 적조차 없다. 예. 해킹에 의한 거다. 예. 그러면 자 객관적인 사실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네요.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를 거고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발표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국처럼 30년 지나면 외교문서 공개하면서 다 밝혀지고 예를 들어서 6.25 때 실제로 남침을 했었다 이런 거 러시아 문서에서 밝혀지듯이 밝혀질 거냐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자 많은 사람들은 저항전선이 범인 맞냐 아니냐를 물으면 대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현지에서는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했는데 일이 너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정확합니다. 대단하신데요. 예. 예리하신데요. 이런 그렇죠. 거 있잖아. 네. 계속 저런 거 하면 하루 종일 한다. 지금 맞는데 손 아팠어요. 하루 종일 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인도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당장 나오는 보도가 1,500명이 카슈미르에서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는다. 자,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는다는 말이 얼마나 살벌한 말인지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80년대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 땅에서 예, 이제 카슈미르에 있는 그 무슬림. 조금이라도 반 인도 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모두 잡아들여.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도가 바뀌었습니다. 2,000명 정도가 구금돼서 조사받고 있다. 대부분이 다 이슬람 신교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가 뭔지를 이제 생각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 보시죠. 그때 인도 정부가 발표한 거는 뭐였냐면 이런 몽타주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누구는 지금 신변을 뭐 확보했다는 동, 누구는 확인이 됐다는 동 말이 많았지만 지금까지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물을 밝히고 그 경과를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자 22일 날 사건이 터졌는데 인도가 보복을 가한 게 5월 7일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지 상상하실 수 있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그렇겠군요.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아마 물으실 거예요. 아니 뒷감당이 안 되게 커질 일인 줄 모르고 사고 쳤을까요? 이런 거죠. 라시카르의 타이바 입장에서 예. 그렇잖아요. 아니 바보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왜 했을까? 그렇죠.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그리고 여자 한 명은 살려두면서 너 가서 오늘 겪은 일을 모디 총리한테 전해라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 여자 살아왔어요. 예. 그 여자가 약간 얼굴이나 이런 거 정보들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기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면하고 그 있었겠지. 사람의 그 생김새에 대한 몽타주는 만들 수 있지만 네. 그 사람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구나. 예. 그러면 왜 이 사건이 터졌는지에 대한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저는 아주 좋은 예로 티벳의 예를 듭니다.
1990년대, 2000년대 생각해 보세요. 티베트 독립, 달라이라마 전 세계적인 화두였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요즘 티베트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전혀 안 나와. 조용하죠. 왜죠? 중국이 강해져서 그럴까요? 아니 티베트 사람들이 군신 자살하고 이런 일이 계속 나고 달라이라마가 뭐 뉴욕 한복판에서 단식한다더라 이러면 그 조용할까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이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돈이 종교를 이긴다. 돈이 종교를 이긴다? 예, 라사, 티벳의 수도 라사에 증권시장, 증권거래소가 개장한 게 1994년이에요. 아무도 예. 모릅니다. 근데 나사의 증권거래소가 있어요? 예, 티벳에? 예, 94년에 개장을 저도 했어요. 처음 들어요. 오. 예, 그 넌센스 같죠? 티벳의 기업들이 상장 아니요, 증권은 거래할 수 있게. 증권사 같은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걸 왜 했을까요? 증권 거래하라고.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벌어라. 예. 독립운동에 신경 쓰지 말고. 경제를 먼저 키우자. 예, 그리고 지금 라사에는 이겁니다. 두 번째, 대도시는 한족들 인구가 더 많습니다. 대거 이주를 시켰거든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그런데 스탈린처럼 이주를 시킨 건 아니고요. 뭐 인센티브를 줬겠죠. 인센티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 하면 라사 시내에서 자 독립할지 투표하면 누가 이길까요? 한족이 많이 더 이주했으니까.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중국이 이깁니다.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지금 베이징에서 라사까지 철도로 그냥 갑니다. 고속철도죠. 예, 그 고속철도가 심지어는 기압까지 컴펜세이트를 해줍니다. 비행기처럼. 예. 고지대를 가야 되니까. 네. 그런 특수철도를 공사를 했어요. 자, 이 세 가지로 어떻게 됐습니까? 티벳은. 중국 됐죠. 중국 땅이 된 중국 됐죠? 거네요. 자, 그러면 카슈미르 골치 아프죠. 예. 그럼 모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티벳처럼 해야 되겠네요. 정확하게 이 세 개를 하면 되잖아요. 예. 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한 겁니다. 모디가. 카슈미르 지방에도 인도인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카슈미르 지방에는 무슬림들이 더 많은데 예. 자, 첫째, 힌두를 이주를 시켜야 되겠죠? 네. 인도는 힌두가 예. 메인이니까. 예. 그러면 이주를 시켜야 될 텐데 카슈미르는 그때까지 특별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립 과정에서 카슈미르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 지위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게 헌법 370조예요. 그 다음에 35의 A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카슈미르 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거나 토지를 소유하려면 카슈미르 주정부에서 자치권에 입각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인은 못 가죠. 우리를 약간 자치권을 준 거네요. 완전히 인도 줬죠.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런데 그 자치권을 줬던 헌법 2개 조항을 2019년에 폐지시킵니다. 자치권 없음. 없음. 모디가 예. 직할지. 됐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작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카슈미르 땅에서는 우리 카슈미르 땅은 인도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는 여론이 있었나 봐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 무슬림들 인구가 많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갈 거야라는 여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중에 이제 다시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릴 텐데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반인도 감정이 엄청납니다. 반인도 감정.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군인들이 길거리에 집 앞에 총 들고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 군인들이. 그 사이에 무슨 범죄가 일어났을까요? 무슨 인권 유린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쏴 죽이면 그 다음에 보고서는 어떻게 쓰면 돼요? 게릴라였다. 무장하고 위협했다. 그걸 당한 카슈미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개인적인 스토리들을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한 가지 인터뷰했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에 들어가서 반인도 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외국 기자가 자기 직업이 교사였대요.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자기 보는 식구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도 군인들한테. 근데 자기는 저항을 못했다는 거예요. 총으로 쏴버리니까. 그래서 그날
자기는 총 들고 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정서 안에는 이야기가 또 다르죠. 그렇죠. 인도가 얼마나 증오스럽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파키스탄이 좋은 나라로 보이지는 않고 그들이- 이래서 이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는 거죠. 사실은 카시미르 공화국. 독립을 원합니다. 아, 예. 인도도 아니고 파키스탄도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제가 보여드리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게 야, 뭐냐? 이거네. 인도에서 만든 메이드 인 인디아 자기들이 고속열차라고 부르는데 외국에다 선전할 때는 약간 민망하니까 준 고속열차라고 부르는 예예. 세마이. 예. 그래서 델리에서 스리나가 카슈미르의 수도까지 연결시키는 철도를 만들려면 다리가 927개가 필요하고 터널이 38개가 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철도 공사였죠. 그걸 4월 19일에 금년 4월 19일에 모디 총리가 그 카슈미르 현지에서 개통식에 참가한다고 예정이 돼 있었어요. 이미 그러면 건설이 완료된 거예요? 예. 개통식이면? 예. 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개통식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인도가 카슈미르는 이제 완벽한 인도의 땅이 통제하에 된다. 들어간다. 아. 그런데 모디 총리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개통식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추측성 보도인데 모디가 테러 위협 보고를 받고 남한테는 알리지 않고 자기 몸만 피하지 않았냐 이런 야당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쨌거나 사람은 다 가고 자기만 싹 빠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개통식에 참여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 그러면- 정보가 있었나 보네. 모르죠. 그건 모르죠.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총리가 직접 4월 19일에 개통식 할 거다. 이런 식의 그 발표까지 났었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스리나가까지 가는 데 있는 인더스 강의 지류 중에 하나가 체납이에요. 체납 강 위로 철교를 야. 이렇게 높은 걸 만들어야 된다. 세계 최대 그 아이고. 높이의 최고 높이의 다리다. 이런 광고를 이제 국내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침대 칸을 보여줍니다. 되게 좋네요. 예, 깨끗한 침대 칸이죠. 그래서 기존의 인도 열차들과는 다른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여 오라. 이런 좋은 시설로 이제 갈 수 있다. 경제적 개방. 예, 그러면 보세요. 2024년에 관광객만 295만 명이었습니다. 카슈미르로 간. 예, 그런데 25년 추정이 320만 명이었어요. 많이 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 틀에서 본다면 딱 이거죠. 시간이 지나면 카슈미르는 완벽하게 인도 컨트롤 안으로 들어간다. 그거를 막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막아야 될까요? 돈. 돈의 흐름? 돈을 막으려면 뭘 막아야 돼요? 관광객을 막아야 되죠. 아. 그러면 관광객만 아, 찍어서 강한 못 오게 하려고 시범 케이스 걸린 거예요? 예, 그렇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결국 카슈미르가 인도 쪽의 원조를 받아서 그쪽으로 경제적으로 붙으려고 하니 종교적인 정서도 자극하고 관광객한테 위협도 가해서 이 관광객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걸 벌였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논리는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먼 긴 시계열로 볼 때 시간은 누구 편일까요? 시간은 모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공격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모디 입장에서는 이번 공격으로 카슈미르의 관광업이 죽어버리면 그 많은 돈을 골치 들여서 핸드폰, 건설한 그 철도. 예, 인프라. 와. 예, 어떡하냐. 예.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뭐냐면요. 인도 내에서 나온 언론 보도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카슈미르 사람들도 지금 무슨 무장투쟁 독립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뭐다? 시험 잘 쳐서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하는 게 우선이다. 돈이 종교를 이긴다. 예. 돈이 종교를 이기죠. 이게 결국은 카슈미르 지역 자체가 예. 종교적인 분쟁을 결국 해결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반인도 그러니까 반힌두 예. 정서가 카슈미르에 계속 있는데도 거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결국 종교를 통합하면서 그거를 인도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유효하다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생각을 못 바꾸는 사람은 늙어 죽기 때문에 세상은 바뀝니다. 즉 인도 군인들의 핍박과 그 다음에 독립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 폭력과 갈등을 겪었던 세대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들은 새로운 경험을 가지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자라나는 시대가 되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당신이 무슬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연봉이 더 중요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당신이 무슬림이건 힌두건 관광호텔 오너인지 아닌지가 당신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그렇죠.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네. 자, 민박집 하는 이 씨와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을 가진 김 씨의 차이는 무슬림과 힌두의 차이가 아닌 거겠죠?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잠무 카슈미르 주라는 그 단위에서만 보면 무슬림이 68이 넘고 힌두가 28이 조금 넘는 비율로 나오는데요. 이걸 쪼개서 보면 잠무 지역은 힌두가 62%가 넘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나뉘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무슬림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은 카슈미르 지역이에요. 그게 73%가 넘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모디 입장에서 이주를 시키고 뭔가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 지역은 카슈미르네. 잠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카슈미르만 다루면 되는 거예요. 잠무와 카슈미르는 지도상으로 붙어 있는 곳이에요? 예, 예,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잠무에 있던 왕이 돈을 조금 주고 영국에서 카슈미르를 사버린 셈이에요. 그러면서 일이 그렇게 틀어진 건데요. 역사적인 이야기 너무 길어서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 예,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19년에 헌법이 바뀌니까 갑자기 자치권이 없는 지역이 되니까 중앙에서 군부대를 파견할 거 아니에요. 자치 지역에서 치안 관리하는 거랑 중앙에서 군부대 파견하는 건 급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테러도 21년에 120건이었던 게 24년에는 사실 7건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붐이 올만했죠. 컨트롤이 되니까.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힌두교도 즉 이슬람이 아닌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인을 우리는 살해한다는 메시지를 일부러 던진 거네요. 정확하게 던져줬죠. 그걸. 그러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인도의 그 계획이 싫은 사람들일 텐데. 그렇죠. 카슈미르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인도가 싫은 건 옆 나라 파키스탄도 싫어하잖아요. 예. 그 파키스탄에서 넘어와서 한 일일까요? 그게 그게 그 이제 사람이야. 질문인데 아마 범인들 중에 섞여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추측은 가야. 2명 정도는 파키스탄 특수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인 듯해요. 위성통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무선 통신이나 여러 가지에서 노출되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고 산 안으로 들어가면 혼자서 생존이 가능한 특수훈련을 마친 사람인 듯해요. 자, 그러면 파키스탄의 입장과 카슈미르 안의 주민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도 이제 감이 오시죠. 네. 그러면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인도령 카슈미르의 레버리지를 절대로 잃고 싶어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파키스탄의 그 정서예요. 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자, 47년에 인도에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보시면 군인들 같지 않죠? 예. 동네 아저씨들, 청년들 모인 것 같잖아요. 총 들고 있는. 예, 네.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카슈미르 사람들은 우리 자주권을 갖기 위해서 싸워야 돼. 이러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딱 보고 저거 만주에 있던 마적단이야 그러면 그렇구나 그러겠지만
갑자기 저게 우리 독립군 사진이야 그러면 또 달라 완전히 보이지. 코드가 다르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렇네요. 예. 그러면 잠무 카슈미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진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자주권과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셨구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셨구나. 그런데 더 감동적인 사진,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무슬림은 여자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네. 아니죠. 첫째, 무슬림이 여자들이 뭘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둘째, 여기는 아랍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무슬림은 또 다르죠. 여성들도 총을 들고 나섰단 말이에요. 1947년도에 이게. 예. 자주권과 독립을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파키스탄이나 카슈미르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적단이라고 보겠어요? 아니죠. 이게 동학 농민군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걸 폭도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카슈미르 분쟁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전개를 보여주는 건데 왕이 힌두다 보니까 국민 다수인 무슬림들이 파키스탄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버텼던 거예요. 중간에 잘 버티면 자손 대대로 왕국으로 남을 수 있을 거다라는 계산하에 그랬는데 파키스탄 민병대가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카슈미르 지역을. 예. 그 민병대가 인도에서 보기에는 마적단이고 조직된 폭력 집단인데 그렇죠. 그렇지. 파키스탄에서 보기엔 방금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신성한 독립군이죠. 그렇죠. 의병이지 의병. 의병. 아니 의병이에요, 그러면 의병. 의병. 자, 그 왕 입장에서는 급하게 서명을 했어요. 실제로 서명한 날짜를 그 전날로 적어서 이 서류는 가짜다라는 게 파키스탄의 주장이고 인도의 주장은 왜 그래 서류가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쪽에서 들어온 민병대가 자기 영역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위급했던 왕이 나는 인도로 갈 거야 서명을 한 거예요. 어느 날 했는지는 따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이제 공수부대까지 투입을 해서 빨리 그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민병대가 더 오기 전에. 자, 여기서 몇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첫째, 파키스탄은 독립 당시부터 민병대를 활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키스탄 역사의 일부예요. 항상 예. 그렇게 한다. 마치 우리의 의병이 역사의 일부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하듯이 네. 요즘 의병을 생각하진 않을 텐데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를 인정을 하셔야 되고요. 라시카르의 타이바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80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라시카르의 타이바는 파키스탄 군부가 보기에는 너무 모범생 집단이에요. 그 말은 뭐냐? 무장 단체인데 파키스탄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즉 파키스탄 경찰이나 군인한텐 총을 한 번도 쏜 적이 없어요. 전형적인 대조가 되는 게 뭐다? 파키스탄 탈레반. 탈레반을 길러서 미국의 지원하에 아프가니스탄을 접수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성공했죠, 파키스탄이. 네. 그런데 파키스탄 탈레반은 지금 파키스탄을 향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면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갔다 다시 와요. 그러면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라시카르의 타이바처럼 이런 모범적인 단체, 구국 단체가 있는 반면 예. 이 탈레반처럼 나쁜 놈들이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안 나빴을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얽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복잡한 코드를 한국 분들은 읽어내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테러리스트고 어느 한쪽은 나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 이건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에 중첩된 사실들이 같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만 보여드리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가 왼쪽 위에 있고 약간 아래쪽으로 인도령 카슈미르가 있는데 보시면 바로 뭐냐면 악사이친이라고 그래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도 있어요. 여기는 사람 살만한 지역은 아닌데요.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인도 전쟁 때부터 밀려가지고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인도는 이걸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할 때 지도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든 나라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한국 독도랑 똑같은 거예요. 동해, 행사하는데 일본해 뭐 이런 동해 일본의 독도를 만약에 한국 영토에 포함을 안 시키고 지도 그리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면 이 지역을 지도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 파키스탄에서 인도에서 대사관에서 다 항의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중국이 지금 당사자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자, 그러면 왜 저렇게 민병대가 파키스탄에서는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47년에 독립을 했는데 파키스탄 군으로 귀속이 된 군인들은 부대 단위로 귀속된 적이 없어요. 인도 군은 부대 단위로 그냥 인도 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할 때 갈라줬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2사단은 인도 소속이고 5사단은 파키스탄 군이야 이렇게 갈라줬을 것 같죠. 그게 네네. 안 돼요. 왜냐? 5사단이 통째로 무슬림 부대면 일리가 괜찮은데 없잖아. 그치.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2사단 5사단 다 인도 부대야. 그럼 나 파키스탄 가고 싶은데 그러면 너 예편하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편하고 온 군인들이 군대 부대 단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재편성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남들 보기에 그거는 군대예요, 민병대예요. 민병대지. 네. 나쁜 말로 말하면 양아치죠.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이 독립됐을 때 파키스탄 지도부가 멘붕이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질지 몰랐던 거예요. 간디가 워낙 밉고 당한 것도 많고 이래서 영국하고 협상할 때 막 테이블을 쳤는데 영국이 그럼 독립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군대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네네. 오 감당되겠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의 반 타의 반 식으로 예. 얼떨결에. 예,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군대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여기서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그렇게 만들어진 파키스탄 군대는 인도보다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도가 우리나라에 곧 쳐들어올 거다라는 걱정을 하겠네요. 걱정을 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카라치 남쪽 항구 도시가 수도였는데 새로 신도시를 세종시처럼 만들어서 천도까지 합니다. 그게 방어 때문에 그래요. 방어 때문에 이슬람마바드. 주 목적은 방어였습니다. 왜냐 라왈빈디라는 군 총 그러니까 사령관이 근무하는 한국 계룡대 같은 도시 바로 옆으로 수도를 옮겨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파키스탄의 공포감, 두 번째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도부가 저것들 가만두면 조금 있다가 나라가 무너져. 저런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나라가 되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들을수록 약간 최근 근현대사의 남북관계랑도 되게 비슷한데 종교까지 맞습니다. 같이 포함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 코드를 나중에 제가 그나마 설명을 우리는 드려야 돼요.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흑살이 좀 붙었는데. 예. 그다음 지도를 보시면 네. 여기 있는 게 언어예요. 번자비 언어, 파시토 언어, 발로치 언어. 특히 주목하실 건 왼쪽 위에 파시토. 이 파시토 언어를 쓰는 파시툰족이 아프간 안에서는 최대 종족입니다. 파키스탄 안에서도 그 지역은 파시툰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시툰들은 사실은 뭐냐 파키스탄이고 아프가니스탄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파시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 안에서도 예.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발로치. 이 사람들은 47년 당시에도 파키스탄에 안 들어가고 버텼어요.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1년 있다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발로치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싫어. 그래서 자, 그 밑에 서로 사진 민족이 보시죠. 달라요?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려운데요. 자, 언어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위가 민족이라고 말씀하시면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언어가 다르죠. 예. 이 언어가 예. 서로 아예 못 알아듣는 수준으로 달라요? 아니면 우리나라 뭐 경상도나 광주 사투리 뭐 이런 거 정도로 우리 달라요? 방언보다는 좀 더 멀다. 멀어요? 예, 폭삭 소가수다 수준 아니야? 복잡스러웠다. 제주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언어들끼리도 어족상에
가까운 게 있고 먼 게 있어서 어떤 게 가깝다 멀다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이 지도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운데 보시면 우르드라고 돼 있죠. 우르드. 네. 우르드가 국어입니다. 우르드가 국어예요. 예, 주황색 이 쪽에. 우르드가 이게 힌디하고 같은 언어예요. 문자는 아랍어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우르드를 집에서 쓰는 실제로 요즘은 제1 언어라고 그러고 옛날엔 모국어라고 그랬는데 모국어로 쓰는 인구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만들었다며 국어를 쓰는 언어는 사람 비중은 7%밖에 안 되고 각자 지역에서 자기 나라 말 쓰고 그렇게 난리인 나라가 굴러갑니까? 왜 다수의 언어를 표준어로 안 쓰고 그러게요. 우르드어를 만들었어요? 파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슬람을 이유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예. 나라를 만들고 나서 이슬람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아. 이슬람 때문에 만들어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음.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정체성은 자기들이 주장할 때 아. 이슬람으로 근거를 삼아서 만들어진 우리가 진짜 이슬람 국가야. 그게 우르드랑은 어떤 우르드가 바로 표준어랑? 뭐냐면 힌두들과 싸울 때 힌두는 힌디를 쓰고 무슬림들은 우르드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무갈 제국의 그 유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이슬람 문화를 반영하는 언어가 우르드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슬람 버전 인도어. 아. 그러면 네루도 사실은 모국어가 힌디가 아니라 우르드입니다. 왜 그러냐면 무갈 제국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인도에. 그러니까 한 자리 하려면 무갈에서 쓰는 언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르드를 해야 귀족인 거예요. 마치 우리 고려 때 몽고어 해야 되는 것 그런 거 비슷한 그런 거랑 느낌.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언어는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슬람 정체성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종부세를 하면 그거 이슬람에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치적으로 해야 될 모든 결정을 이슬람 원칙으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사는 일상은 결정이 돼요.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으면 되고 이런 건 흔히 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이 안 돼요. 그다음 지도 보십시오.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파슈툰족이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걸쳐서 사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파슈툰이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금년 3월 11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발로치스탄 독립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발로치스탄 독립운동하는 독립군이 캣다에서 이슬라마바드로 가는 운행하는 열차 자파 익스프레스를 납치를 해요. 열차 하나를 통째로 납치를 합니다. 산악 지역에서 터널에 폭탄 터뜨리고 이래가지고 예. 여기서 380명 승객이 인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건이 그래서 거기 있던 파키스탄 군인들 다 쏴 죽이고 열차 납치한 예, 사람들이 그러면서 결국에는 64명이 죽었어요. 무장 세력 33명 포함. 죽은 사람만. 네. 이게 금년 3월에 있던 일이에요. 음. 야 이거 파키스탄 이거 유지되나 이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14일자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그전에? 예. 1차 공격을 하고 난 이후에 발로치스탄의 유명 작가 미르야르 발로치라는 사람이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 독립선언서 같은 걸 낭독을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 있어라고 사람들이 떠들겠죠. 네.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요. 3.1절 날 독립선언서 읽어서 뭐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에? 의미는 있군요. 우리는 근데- 의미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사는 바뀌었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살아남았고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100년 200년쯤 있다가 이날의 독립선언이 우리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어떡할까요? 발로치 독립의 시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이야기는 아니죠. 자,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건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2022년에 파키스탄이 대홍수를 맞아서 1739명이 사망을 했고요. 400억 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400억 달러 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 IMF 구제 금융만 24번째를 받고 있어요. 24번째. 예, 저희들 97년인가 맞았던 IMF 사태를 24번 맞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 파키스탄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면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근거로 해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슬람을 근거로 해서 만든 나라의 역사적인 계기가 된 큰 사건이 바로 카슈미르인 거예요. 그렇죠?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무슬림 형제들이 인도에 강제로 점령당한 땅에서 탄압받고 있다. 네. 이 사람들 해방시켜야 된다. 어. 그러면 자, 파키스탄의 안정성 자체가 떨어지는 나라에서 이슬람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고 카슈미르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설명드렸죠. 시간 지나면 인도가 카슈미르에서 이기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요. 그러면 파키스탄 내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빨리 시간이 지나기 전에 카슈미르를 되찾아와야죠. 되찾아오던 브레이크를 잡아야죠. 그렇지. 인도가 못 먹게 해야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모디는 이제 22일부터 앉아서 날새기로 고민을 했겠죠. 모든 참모들과 함께. 그렇죠? 뭘 할지. 좀 오래 고민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파키스탄도 쉽게 물러나기 어려운. 파키스탄도 어찌 보면 카슈미르 때문에 나라가 하나로 그래도 묶여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물러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강력한 정치적 대응을 했어야 돼요. 왜냐? 모디 총리를 신격화 시켜놨거든요. 위대한 모디 총리가 전 세계를 이끄는 사람인데 파키스탄 하나를 감당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핵전쟁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옛날 트위터죠. X에 기재된 사진이에요. 네. 자, 모디 총리가 딱 나타나면 어머 저는 팬이에요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고 저 사인해 주세요. 그러고 달려오는 사람이 바이든이에요. 그리고 저는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호주 총리라는 거예요. 인도 내에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사진 보시죠. X에서의 팔로워 수를 대조한 그래픽이에요. 당연히 모디 총리가 제일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네. 그러겠죠? 근데 이 그래프만 딱 보면 누가 제일 커요? 모디가 제일 크죠? 그렇죠. 전 세계 최고죠? 최고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더 보세요. 지지율이 얼마냐? 이러면 아니 무슨 찌질한 영국 총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힌두 국수주의를 자 표방하는 모디 총리가 민간인 내지는 순례자들을 무슬림들이 학살을 한 사건에 응징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모디는 뭘 해야 돼요? 응징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핵전쟁을 하면 안 되죠. 할 수는 그렇죠. 없고 다 죽죠. 세게는 못 하고. 그렇다고 약하게 하면 욕 먹고. 그렇죠. 약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작전을 보여드릴게요. 2019년의 상황이었어요. 여기 80년대 초반부터 인도가 쓰던 구닥다리 미그 21 바이슨이라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전투기를 끌고 가서 파키스탄 산등성이 한 곳에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경을 넘어갔어요. 이 바이슨이.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전쟁 행위죠. 그렇죠. 국경을 넘어와서 그러니까 F-16을 띄워가지고 격추시켜버린 거예요. 파키스탄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격추됐네? 격추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조종사가 인질로 잡혔네요. 마을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파키스탄 군인들이 구출을 했습니다. 이 조종사를. 그리고 나서 파키스탄이 어떻게 했어요? 대범하게 우리는 선진국답게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을 해코지하는 그런 찌질한 짓은 하지 않아. 우리 훌륭한 무슬림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국경 너머로 돌려보냅니다. 와. 자 그러면 군사작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디가 실패했죠. 네. 근데 모디는 정치적으로 성공했어요. 어떻게?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송환되어 돌아온 조종사를 국민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서로 윈윈이네요. 최고 등급의 훈장을 주고 인도 언론에는 F-16을 미그 21을 가지고 격추했다는 보도가 막 넘쳐났어요. 이런 영웅적인 조종사를. 그 다음에 그러면 우선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5개 준데요. 2019년에 이
발라콧 공습을 하기 직전에 5개 주에서 모디 총리가 선거에 참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그게 2019년이었는데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디가 드디어 날아간다고 모두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결과 보시죠. 오렌지색이 모디의 BJP입니다. 와, 압승했네. 압승했죠. 왜? 파키스탄을 때려줬잖아요. 아, 쇼를 잘했네요. 퍼포먼스를. 예, 군사적으로 졌지만 정치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은 군사적 실패, 정치적 성공. 이게 2019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F-16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줄 때 인도를 향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하도 F-16을 격추시켰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우리가 F-16으로 격추했어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약 조항이 F-16 걸려있으니까. 계약이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자꾸 F-16을 또 격추시켰다 그러니까 미국이 급하게 달려가서 기체 대수를 3번 걸려 알려져 있어요. 근데 펑크나는 기체 수가 없어요. 파키스탄 거가. 예.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그 당시에는 중국 비행기를 갖고 있었지만 실전에는 뭘 썼다? F-16을 썼다. 그런데 떠들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잘 맞춰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22일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제가 이 표현을 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아주 훌륭한 무술 감독이 필요하다. 쇼가 한 번 더 필요하다. 두 배우가 미친 듯이 칼싸움을 하고 막 죽을 것처럼 싸웠는데 다치면 안 돼. 다치면 안 되고 각자 돌아와선 내가 이겼다고 해야 돼. 이야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양쪽에 카메라를 놓고 앵글을 잡으면 결과가 다르게 편집이 가능한 그런 훌륭한 극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도의 라팔 전투기랑 파키스탄의 중국 전투기랑 싸웠는데 중국 전투기가 이겼다라는 얘기가 이런 맥락에서 뭐 나오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맥락인데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두 개로 크게 나누려고 해요. 전투 상황을 1차 공격, 2차 공격. 예. 인도가 1차 공격에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패한 거예요. 라팔 전투기 격추되고 뭐 완전히 당했는데 네. 2차 공격에선 완벽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차 공격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 핵시설 공격한 거라 그래요. 근데 1차 공격엔 인도가 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1차 공격이 실패한 것만 알려졌어요. 라팔 떨어져서 다소 주가 바닥나고 중국 무기 진짜로 좋네 이야기 나오니까 네네. 중요한 게 뭐냐? 정치적으로 실패했죠. 즉 2012년 군사적으로 실패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했는데 이번엔 군사적으로 성공했는데 정치적으로 실패했어요. 그 맥락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골치 아프죠. 4월 22일 날 사건 터졌어요. 그럼 모디 입장에서 이 파키스탄 놈들을 내가 박살낼 거야라고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발표할 건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표한 게 바로 다음 사진입니다. 1960년에 그 세계은행 중재로 인더스 수자원 공약을 맺었던 거를 유예시키겠다. 그래서 내가 인더스 강을 다 막아서 파키스탄 자식들 앞으로 농사도 못 짓고 수돗물도 안 나오게 아주 박살을 낼 거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물기를 막겠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인도 여론은 우와 이제 파키스탄 애들 죽는구나 뭐 이랬죠. 근데 이거 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도에 보시다시피 지류가 많고요. 지류 중에 절반은 파키스탄 쪽에서 수자원을 쓰도록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댐 같은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댐을 만들어도 수력발전 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댐을 다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마철에 많이 비가 오면 이걸 그대로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장마철에는 물이 흘러가요. 예. 문제는 갈수기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파키스탄을 괴롭히려면 앞으로 10년, 20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시설이 공사를. 다 돼야 될 거예요. 댐을 지어야 되니까. 예, 모두 지나간 지금은 2차 공격까지 다 끝난 지금은 합의 내용이 뭐냐? 제3국에서 협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크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앞으로도 협상은 이루어질 거고요. 적당히 아마 봉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5월 19일에
네. 5월 19일에는 그러니까 5월 7일부터 공격이 돼서 5월 10일 날 휴전 협정 할 때까지 그 사이를 지나서 5월 19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뭐를 보도를 했냐면 파키스탄 북서부에 있는 댐 공사를 중국이 적극 지원하겠다. 지금 거의 준공 상태에 가 있는 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23일에 이렇게 인더스 수자원 공유 조약을 유예시킨다 발표한 다음에 자잘한 일들이 많았어요. 비자 발급 안 한다, 다 나가라, 국경 차단한다, 영공 통과 못하게 비행기 다 막는다 막 이랬어요. 전쟁 나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기자님들이 하루에 한 8건씩 자꾸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답은 미국민 대피령을 미국이 내리는지 보시죠 였습니다. 핵전쟁이 날지 안 날지는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민 대피령이 내려지는지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실제로 주재원으로 인도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 관심사니까. 그런데 미국민 대피령은 안 내렸고 결과적으로 핵전쟁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5월 7일이 됐어요. 5월 7일이 딱 됐는데 신두르 작전이 개시가 됐어요. 신두르 작전. 예. 자, 그다음 사진 보시죠. 이 여자가 이마 미간에 빨간 거 찍고 있고요. 예. 가르마에도 빨간 걸 쭉 찍고 있어요. 예.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유부녀의 표시입니다.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결혼식 날 신랑이 찍어줍니다. 최초로. 자, 근데 이 왜 오퍼레이션 신두르겠어요? 과부는 이걸 못 찍어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 그럼 지워야 됩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이걸 못 찍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과부는 평생 투명 인간으로 살아야 돼요. 장신구도 하면 안 돼요. 전통에 따라서. 여성들은 매일 이거 찍고 다녀요 그럼? 예, 기혼 많은 여성들은? 경우에 특히 이 약간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여성들,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일반적으로 찍고 젊은 친구들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작전 이름을 신두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과부가 된 아까 그 해군 장교 부인 보여드렸죠? 무슨 이야기예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녀의 한을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원수를 모디 총리가 대신 갚는다. 위대한 인도 군대는 이 여자들의 한을 풀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죠. 그래서 군인들이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퍼레이션 신두르 그래가지고 스펠링 O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신두르 가루가 있죠. 네. 가루가 지금 흩뿌려져 있죠. 악당이 와서 이 통을 뒤집어 찬 거예요. 이 악당들 혼내줘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뭐다? 여군 장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육군과 공군. 그러니까 브리핑은 철저하게 이미지 전쟁이었다. 군사 이미지 전쟁이 전쟁. 아니라 이미지 전쟁이었다. 그래서 자 1차 공격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5개는 파키스탄형 카슈미르에 폭탄이 떨어졌고 4개는 그 이외의 지역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오퍼레이션 신두르에 대한 보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카슈미르 이외의 지역을 직접 폭격한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폭탄 4개가 파키스탄 영토인데 카슈미르 이외 지역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디가 강력하게 그쪽에 있는 테러리스트도 응징을 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에서 발표를 뭐라고 했냐? 군사시설과 민간인 공격은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전쟁할 생각은 없다. 요렇게 한 방 맞고 끝내자.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났을 텐데 문제는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 파키스탄이 그날부터 발표를 시작했는데요. 뭐냐면 첫날 3대, 둘째 날 2대의 인도 공군기를 격추했다고 발표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9방을 날렸다며 그랬는데 인도 전투기가 우르르 떨어졌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안 되잖아요. 이제 쇼가. 이미지의 훼손가잖아요. 안 되죠. 이게 바로 그 당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뭐냐면요. BVR이라고 그러는데요.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라고 그래서 네네. 가시거리 외에 전투를 합니다. 비행기가 비행기를 서로 보지 않아요. 안 본 상태에서 레이더를 잡아서 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에 120대에 가까운 비행기가 대치를 하고 국경은 넘지 않은 상황에서 공대공 장거리 미사일을 날려서 실제 전투를 한 전 세계 어머나. 역사의 첫 케이스예요. 첫 케이스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 미국이 가서 이라크 때리고 이런 건 일방적으로 때린 거기 때문에 전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건 양쪽이 똑같이 떠서. 엇비슷한 전력으로 떴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른쪽 앞으로 보이는 게 GDK-03이라는 중국산 조기 경보기고요. 그 뒤에는 사업에서 만든 조기 경보기입니다. 그게 하늘에 같이 떠 있었어요. 조기 경보기가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공포에 달려 있는 대공 미사일에 달려 있는 레이더까지 협조를 해가면서 파키스탄 군은 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인도 군은 장거리 폭탄을 날려서 9지점에 폭탄을 떨어뜨릴 생각만 하고 대신 지대공 미사일을 맞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엄호하는 전투기들이 같이 날아왔던 거예요. 네. 근데 인도 군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어떤 작전을 썼냐면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J-10 전투기가 중국산 전투기인데 J-10C2라고 그래요. 이게 수출형이에요. 네네. J-10C2에서 PL-15 미사일을 날렸는데 120km 이상 바깥에서요. 레이더로 전투기 조종사가 잡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 파키스탄 전투기들은 레이더를 켜지도 않았고 무전도 안 했습니다. 왜? 위치가 발각될까 봐. 그런데 인도 전투기들끼리 무전하고 이거 실시간으로 다 감청이 되고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인도 무전은 다 암호 처리가 되는 건데도 실시간 크래킹이 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쏴요. 몇 발을. 무작정 쏘고 파키스탄이 인도한테. 예. 날아가는 중간에 공중 통제기에서 정보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이 미사일에. 목표점을. 예, 목표점을 이동시켜 주죠. 그러면 PL-15 미사일이 다시 인도 항공기 쪽으로 꺾어서 날아가는데 PL-15 자체가 A사 레이더 C커를 갖고 있어요. 이러니까 실제로 지금 추측은 라팔 전투기 조종사한테 주어진 시간이 10초 이내였을 거라고 그래요. 날아오는 거 보이는 게 피할 수 있는 게. 삐삐삐 경보 울리는 게. 그러니까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격추가 됐어요. 인도에선 인정하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땅에 떨어진 비행기 잔해가 계속 찍혀가지고 SNS에 올라왔는데 나중에 기체 식별번호까지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프랑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게 격추됐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자 그다음 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인도 언론 보도예요. 네. 파키스탄이 얼마나 찌질을 하냐면 미사일을 날렸는데 중국산 싸구려 PL-15 미사일이 땅에 떨어져서 통째로 이렇게 회수가 됐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바로 원거리에서 정확한 타겟팅도 안 한 상태에서 쏴버린 거예요. 네. 대략의 위치를 잡고. 그런데 그 사실도 인도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PL-15의 일부는 인도 비행기들을 다 격추시켰고 PL-15의 일부는 이제 연료가 다 되거나 이러면서 땅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누가 성공한 거예요? 팀 플레이에서 완벽하게 파키스탄 공군이 성공한 거죠. 네. 그러면서 파키스탄 공군에서 브리핑을 했던 장면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는데요. 네. 여기 보시죠. 이게 파키스탄 공군에서 브리핑하는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때 와. 음성을 재생합니다. 그때 어느 나라 인도군? 인도군 전투기 조종사가 지휘부와 교신하는 실시간 교신 내용을 틀어준 거예요. 어머나. 거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콜사인 고질라가 나와요. 콜사인 고질라가 뭐냐? 무슨 뜻이냐? 라팔이 고질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이런 엉망인 우리나라식으로 당나라 군대 전투를 한 거예요. 인도가. 그러니까 콜사인까지 다 노출이 됐는데 야 고질라 1번 어디 있어? 이랬는데 고질라 2번 고질라 1번 남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거 다 녹음해가지고 틀어준 거예요. 중국 J-10C가
수출형은 C2죠. 라팔에 비해서 4배 정도는 싼 걸로 지금 나와요. 네. 그러면 가성비로 볼 때 어쨌을까요? 라팔이 그 당시에 이 브리핑을 하면서 파키스탄 공군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이상을 격추시킬 수 있었는데 라팔만 골라서 5대만 했다. 10대까지 하면 인도가 전면전을 할까봐 우리가 걱정돼서 참았다. 근데 저는 그거 농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팔도 오고 다른 것도 왔었는데 예, 라팔만. 다른 것도 왔었는데 라팔을 찍어서 한 거예요. 왜냐? 제일 비싼 비행기고 최신 비행기니까. 그런데 라팔이 왜 그러냐? 자, 이거예요. 2019년 모디가 했던 그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때 네. 모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라팔이 있었더라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인도가 2007년부터 의욕을 갖고 그 미디엄 멀티롤 컴뱃 에어크래프트를 확보한다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뭘 했냐? 126대를 도입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라팔이 안 팔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달라붙었어요. 2007년부터.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들 30-40%를 메이드 인 인디아 부품으로 넣어.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다 집에 가버려요. 미쳤냐? 그게 어떻게 가능해? 보잉 이런 거. 다 갔어요. 로키드 마틴. 네. 근데 라팔은 앉아서 우리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그런데 그 부품에 대한 보증은 니들이 해. 이러니까 다소에서 책상 얻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이런 미친 것들하고 시간 낭비 이제 더는 안 한다. 그러고 나니까 비행기 수입이 안 돼요. 아니 뭐 국산화도 좋고 뭐도 좋지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지. 아니 국산화하려면. 최소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잠수함 사업 공고 났을 때 한국 업체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압력이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오냐고. 왜 안 들어오냐고. 그게 인도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중국이랑 전쟁 날지 모르니까 126대 사겠다고 그랬다가 36대로 줄여서 아니 그냥 뭐 주세요 빨리 그래가지고 사온 거예요. 사와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어요. 어디서 사왔어요? 인도에서 36대를 프랑스 라팔. 도입을 했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전투할 때 뭘 해야 돼요? 야 라팔만 찍어서 쏴. 그게 상징적이니까 또. 그렇죠. 모디죠 모디 그게. 그러면 보세요. 전투기를 골라서 쏠 만한 상황으로 전투를 하고 있었다. 야 갖고 놀았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9곳을 때렸는데 1차 공격은 인도가 처참하게 실패했다. 맞죠? 9곳을 때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파키스탄이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까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모디가 체면만 잔뜩 상하고 구겨졌다. 네. 자, 이 상황이 이 1차 공격까지의 맥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2차 공격은 좀 다릅니까? 예, 그럼 해야지. 모디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시고 이제 큰 판을 보셔야 돼요. 그 설명을 2차 다음번에 공격은 2부에서 하겠습니다. 합시다. 2부에서 합시다. 2부에서. 와. 야 이게 재밌네요. 아니 근데 나는 이 전쟁이 있잖아. 네.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분쟁이 뭐 여러 분들이 해설을 하시더라고. 오늘에서야 풀리다 이제. 그러게요. 퍼즐을 딱 펼치시고 그러니까. 딱 맞추시는 게 역사부터 현재 상황 뭐 이런 것까지. 그 싸움의 이유는 오랜 그 카슈미르 역사와 관련된 것이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건 현재의 파키스탄 정권과 현재의 인도 정권의 되게 긴박한 상황이 있구나. 그렇네요. 예, 신두루 이 오퍼레이션 있잖아. 네. 야, 이게 아주 상징적이네. 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